안녕하세요. 다시금 취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처음 취직을 했을 때는 주변에 아직 취직을 못한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술 한 잔씩 시원하게 쏘면서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걸 해줬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자리를 잡아버리고 취직 관련해서 질문해 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 보니 이렇게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있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도 취직할 때 여러 실패의 고배를 들어야 했었어요. 남들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어떻게 서울에 취직해보겠다 노력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본가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신세를 지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었지요. 부모님은 일단 뭐라도 해보라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 해보길 바라셨는데, 그래도 대학 나온 자존심이 뭐라고 어떻게든 더 취직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본가가 지방 중소도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도 이름 있는 중 경기업이 몇 개가 있었던지라 그쪽에도 취직을 해보려고 했죠. 보기 좋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 다짐을 했지만, 사실 취직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해마다 뉴스에서 매일같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원래 다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모님 집에서 밥만 축내면서 하루하루 부모님 등골을 빼먹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인지라 제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듣기 싫어도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고는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니 제 또래 정도 되는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 같은 동에 새로 이사온 신혼부부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도 두 사람이서 자주 어울리고는 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는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그 신혼부부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 들어온 과일 같은 것도 매일 따로 담아서 보내주시고 가끔은 반찬이라고 해서 드리고 했습니다. 그 신혼부부도 그냥 맨입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어머니가 뭐를 주실 때마다 작은 선물 같은 걸 사서 보내주고는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교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마주칠 생각이 없었어도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러 간 듯 싶었고 매번 그녀만 따로 찾아왔었어요.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어서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에 집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신 어머니와 그녀를 처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외모였는데 솔직히 나이를 가늠하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 중에 벌써 결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 신혼부부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랑 비슷하거나 3살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 정도였거든요. 눈이 큼직하고 콧망울이 예쁜 민영 얼굴이었는데 조금 수수하게 아름다운 편이라서 남자들이 환장하거나 할 만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똑똑해 보이고 말 붙이기 어려운 여자를 처음 알았을 때의 젊은 선생님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초여름이었는데 민소매로 든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틀어올린 머리 때문에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곡선이 훤히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딱 자연스럽게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그날은 그녀가 어머니한테 저번에 주신 반찬 그릇을 돌려주면서 그 안에 쿠키 같은 걸 가득 채워서 돌려주려고 온 날이었어요. 그녀가 반찬을 사려고 돌아오는 저를 딱 마주치고는 어머니한테 아드님이신가 봐요 하면서 단번에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맞다고 하시면서 같이 사는데도 인사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저에게 어서 인사를 하라고 묻혔습니다. 그녀한테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녀가 대뜸 저한테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면서 인사도 반말로 해놓고 너 잘생겼네. 여자한테 너 인기 있으면서
약간 취급을 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키케야 저랑 3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 보였는데 암만지가 결혼을 했다고 저를 어린애 취급하는 게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생겼다고 해주기는 했지만 당연히 그건 입에 발린 소리일 테고 저는 그녀가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고 매너 있는 척을 해도 그녀는 예의 있는 사람을 가장한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거의 그녀하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가끔씩 마주치는 걸 떠나서 언젠가부터는 만나는 횟수가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입구에서 매번 나누던 담소가 언젠가부터는 날이 너무 더워졌다며 어머니가 기어코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녀가 매일같이 대낮 시간대에는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첫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무례한 첫인상 때문에 그녀가 집에 올 때면 최대한 방 안에 틀어박혀서 화장실도 가지 않고 코빼기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몇 번 저한테 시키기도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자는 척을 하면서 못 들은 척을 했어요. 그렇게 되도록 피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엮이게 되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체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저에게는 말도 없이 나가신 거예요. 제가 항상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 제가 나간지도 모르고 당연히 방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나가버린 거죠. 자취할 때는 번호키를 썼기 때문에 열쇠가 익숙치 않았는데 부주의한 제 탓도 있지만 그렇게 무더운 여름에 오도 가도 못하고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게 돼버린 겁니다. 전화기도 안 가져 나온지라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동네 친구들도 그때쯤 취직한다고 다 고향을 떠나 있던지라 친구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 근처에 있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어딜 가신 건지도 모르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있던 사이에 익숙한 사람 한 명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신혼부부 그녀였어요. 단정한 치마에 펑퍼짐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기 드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녀임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첫 인상이 안 좋아서 제가 피해왔지만 지금 유일하게 기댈 곳이 그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쭈뼛거리면서 그녀를 불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보더니 생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또 웃을 때 보조 개가 보인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웃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할 말도 까먹고 넋을 잃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동네 꼬마에 부르듯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하지만 그녀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참으면서 지금 집 문이 잠겨버려서 그런데 혹시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이가 없는데 그녀는 제 상황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제 등 쪽을 찰싹찰싹 치더라고요. 또 그런데 막상 요 근래 취직 준비하면서 여자랑 이렇게 가까이서 터치가 있던 게 언제 있던가 싶어서 괜히 기분이 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가방 안에서 전화기를 꺼내 저한테 빌려줬어요. 깜짝 놀란 게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이 그녀가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녀도 그걸 생각도 못한 건지 흠칫하면서 얼마 전에 여름 휴가 다녀와서 찍은 사진인데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라며 애써 상황을 모면하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어머니와 통화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어쩌냐 하시면서 멀리 나와서 오늘 저녁 늦게나 들어간다고 어디 가 있을 때 있으면 가 있으라고 그러고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가 있을 곳이 없어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그녀가 그걸 눈치를 챘나 봐요. 저한테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밖에 이러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하는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걸 떠나서 어쨌든 신혼살림 차린 지 얼마 안 된 새댁인데 집에 저 같은 젊은 남자를 들이는 게 부담이 되긴 했는지 잠깐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녀가 결심을 했는지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밖에 어떻게 어머님이 그래도 오시긴 오신다니 그때까지 자기 집에 가 있자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존심 같아서는 그냥 무시하고 밖에서 죽치고 기다리겠다 해도 되었지만 그녀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사람인데 그 성의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녀도 제가 그녀를 일부러 피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을 텐데 괜히 제가 거절했다가는 어머니의 인맥까지 제가 망쳐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앞장서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녀 뒤를 따라갔는데 여름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틀어올려 묶은 그녀의 머리 뒤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목덜미가 보이더라고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오히려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곡선이 야들야들해 보이고 걸을 때마다 묶어놓은 말총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데 괜히 그녀가 동네에 사는 신혼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도 긴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녀를 따라 걷다가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달했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몸을 실었습니다. 비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와 샴푸 냄새 그리고 약간의 땀 냄새가 섞여서 그런가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조심조심하게 되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이 시간이면 남편 되는 사람은 아직 회사에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빈집에 단둘이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들어가니 신혼부부답게 깔끔하게 잘했더라고요. 소파로 저를 안내해주고는 TV를 틀어주는데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애들이 보는 만화 채널을 틀어주었습니다. 저번부터 그렇고 이 여자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여차하면 내가 애가 아니라 남자로 보이게 세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어떻게 내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되나 상상하고 있는데 그녀가 우유랑 과자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았는데 방으로 데려가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어려워하는 느낌도 없이 제 옆에 앉으니 제가 하던 상상이 무색하게 엄청나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채로 과자나 주워 먹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있냐 잘생겨서 인기가 많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녀는 나름대로 저와 그녀의 어색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를 대체 몇 살로 봤길래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녀가 아까 밖에서 흘렸던 땀 때문에 벙벙한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서 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선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니 그녀가 나를 내 나이에 맞지 않게 보던 말던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차라리 그녀가 제 앞에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게 더 좋구나 하는 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괜히 이 집에 그녀와 저 둘뿐이라는 게 오히려 저를 더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는데 한여름의 집이라고 그녀가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맨발이더라고요. 새하얗고 길다란 발가락이 눈에 들어오니 이거 뭐 고개를 내려도 올려도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청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녀도 저의 시선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한참 저한테 시덥잖은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침을 깊게 삼키는 소리가 저한테 들릴 정도로 크게 났고 그 이후로 그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한 건지 과자 좀 더 덜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위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났다고 굉장히 아파하고 있었어요. 아마 저 때문에 긴장해서 그런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근육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 위에 겹쳐져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저도 괜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제가 몸을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몸만 경직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쥐가 난 게 조금 잠잠해졌는지 그녀가
잠시 대기하다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도 많이 어색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고부터는 볼 일이 생겼다며 TV 보고 있으라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어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통화 내용을 귀 기울여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색해진 분위기에 그녀가 불편해서 어머니가 언제쯤 오시는지 확인 전화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오히려 그녀의 집에 있다니 안심해서 더 늦게 오시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눈치가 없는 분이시기도 한데 아무튼 그녀도 어머니를 보챌 수가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그냥 집에 도착하시면 전화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끈더군요. 그녀가 다시 거실로 나와서는 어머니가 조금 늦게 오신다네 하면서 통화한 걸 설명하더라고요. 다 듣긴 했지만 못 들은 척 어색해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배고프겠다며 저녁을 차려주겠다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시간을 조금이나마 빨리 보낼 수 있는 건 다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청순한 외모에 걸맞게 음식도 정갈하게 담고 간도 슴슴하니 자극적이지 않게 먹더라고요. 그녀와 마주 앉아 있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광경을 매일 보는 건가 하면서 처음으로 그녀의 남편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화는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녀는 통화를 하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 입장에서 제가 자기가 없는 집에 와 있으면 기분이 나쁠까봐 배려해서 없는 척을 한 거였겠죠.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어색하게 남편분은 오늘 안 들어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녀가 오히려 남편과 통화를 하고 여유를 찾은 건지 저한테 남편 말고 이 집에 들어온 남자는 제가 처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다 극적으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그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저보다 10살이나 연상인 엄청난 동안의 소유자였고 그녀도 저를 대학 입시 준비하는 재수생 정도로 엄청 어리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니 오히려 그 무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녀는 취직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력서 같은 거는 자기가 봐줄 수 있으니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쪽 업계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력서도 아무 데나 넣지 말고 제대로 갈 곳을 찾아서 넣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녀의 도움을 받은 덕분인지 결국 원하는 직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와 부쩍 가까워져서 그녀와 매일 같이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그녀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아쉽더라고요. 저도 명절 때나 부모님 집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당연하게도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현재는 그녀가 이사를 가서 어디서 뭐라고 지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저를 있게 한 건 그녀의 도움이 컸는데 변변찮은 감사의 말도 못 전하고 지금은 연락도 되질 않으니 혹시나 이 사연을 들었다면 제가 항상 고마워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된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유튜브에서 눈팅만 하다가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제 고민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정말 욕을 먹을 짓을 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 상관없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욕먹을 짓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를 두고 불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조언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평생 이 사실을 묻어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게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데 제 아내는 갑자기 친정에 내려갈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일로 인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었고 아내 집안에 있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족들끼리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논하려고 내려간 거였습니다. 아내 또한 그 땅이 많은 돈에 팔린 걸 알았기에 가족끼리 나누면 큰 재산이 될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아내가 재산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니까 기분 좋게 조신이 내려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오랜만에 마음껏 주말에 푹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1박 2일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기분 좋게 마음껏 휴일을 즐길 생각에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제일 절친한 친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내가 기분 좋은 일로 친정에 내려갔다고 말했고 친구는 오랜만에 잔소리 안 듣고 술이나 실컷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저는 바로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크게 부족함 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긴 한데 딱 하나 저와 맞지 않는 게 아내는 술을 너무 많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마시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공적인 일로 술을 마시는 걸 제외하면 사적인 술자리는 대부분 멀리 했었습니다. 원래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했는데 말이죠. 물론 친구들은 저의 달라진 이 부분 때문에 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친정에 내려간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친구와 저는 술을 주고받고 점점 술에 취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는 우리 오랜만인데 좀 재밌게 놀자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테이블에 가서 여자 2명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긴 하지만 제 친구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아직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급했는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자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결국 합석을 하기로 했다고 사인을 보내더군요.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여자들과 합석을 한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게 말도 하지 않고 합석을 한 거니까요. 심지어 저는 아내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있어서 친구에게 합석은 아닌 것 같다고 말렸고 그냥 오늘은 조용히 술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석을 승낙받은 상태에서 제 말은 전혀 통할 리가 없죠. 친구는 헛소리 하지 말라며 유부남인 거 절대 비밀이라며 여자들에게로 다시 갔고 에스코트를 해서 저희 테이블로 데리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합석 자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훈훈하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제 친구의 외모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날라리 같다라고 할까요? 말은 많고 분위기는 잘 깨우는데 뭔가 날티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들 사이에는 제 친구가 항상 앞장서서 합석을 하러 다니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성 친구들 사이에는 너무 날라리 같아서 나쁜 평가를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친구의 외모를 보고 여자들이 합석을 거절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합석을 승낙을 받길래 너무 의외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은 저희 테이블로 왔고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합석하게 된 여자들 중 안면이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우연인지 악연인지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안면이 있던 그 여자분은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제 아이의 돌 잔치 때도 와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실 따로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었기에 얼굴만 스치며 봐서 처음에는 가물가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고 제 아내 이름을 말하며 자신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기억나는 척하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2명의 여자 중 1명은 제 아내와 친한 친구 사이였고 나머지 1명은 제 아내와도 별로 친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우연치 않게 갑자기 친정을 내려가게 되어서 거의 1년 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친구가 헌팅을 해온 여자 2명이 하필이면 제 아내의 친구였으니 저는 이미 친구랑 소주 각 2병을 마신 상태여서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음에도 술이 확 깨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미 아내 몰래 술을 마시러 나온 것도 모자라 유부남인 제가 여자들이랑 합석을 하고 놀고 다닌 걸 알면 분명 엄청나게 싸우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차마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못하고 그냥 최대한 제 행동을 조심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여자분도 딱히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최대한 말도 삼가고 술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하허 웃기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다 다들 술에 취했고 제 친구는 제 아내와 별로 친하지 않은 여성과 눈이 맞았는지 자기들끼리 한 잔 더 하러 간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는 지금도 그 여성과 사귀지는 않지만 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2사람은 갑자기 술자리에서 사라졌고 저는 제 아내의 절친한 친구와 단 둘이서 술집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분위기를 띄우고 웃고 놀다가 갑자기 빠지게 되니까 술자리는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저랑 아내 친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뻘쭘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좀 많이 불편했고 아내 친구도 불편해서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일어나자고 하면 괜히 빈정상하게 될 것 같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조용히 술잔을 주고받다가 점점 더 술에 취했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술자리는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 친구는 술이 더 취하더니 말이 많아졌고 저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셔대다가 아내 친구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술 취한 것 같다면서 제게 약간씩의 터치를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더군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 별로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 친구 누가 봐도 눈에 확 들 만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완벽했거든요. 솔직히 아내보다 이 여자를 먼저 만났으면 아마도 전 이 여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씩 터치를 하는 게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 그대로 스킨십 수준으로 제게 어필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내 친구도 아직 미혼인 걸로 알고 있었고 외로워서 일어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는지 유부남인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와 이렇게 계속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조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거의 기절하다시피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얼른 그 여자를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 많이 취했더군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전혀 대답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결국 택시 기사님은 노발대발 짜증을 내고 가버렸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가족분들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하필 또 패턴도 잠겨있고 혹시나 지문 등록이라도 되어 있나 봤더니 그것조차 안 되어 있어서 도저히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제 몸 가누기도 힘들었고 점점 짜증이 나고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밤날씨가 추운 요즘 날씨에 길에서 자다 잘못되면 어떡하나란 걱정도 들고 그 늦은 시간에 유흥가에 나쁜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차마 술에 취한 여자를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에 데려다만 주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저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했고 제 카드로 숙박비 결제를 했습니다. 그 여자를 부축해서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침대에 눕혀두고서 저는 화장실에 급해서 잠시 화장실로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서 먼저 가볼 테니 피곤할 텐데 좀 쉬라고 했고 문 밖을 나서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던 여자가 술 취한 목소리로 여긴 어디냐며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의 집을 알 방법도 없고 도저히 일어나질 않아서 너무 난감했고 이 추운 날씨에 밖에 혼자 있으면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무슨 짓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집에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나간 그 여자는 숙박업소로 지금 나를 데려왔냐면서 여기서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도망가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요즘에 너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겁이 나더라고요. 유부남이 여자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고 계산까지 제 카드로 했으니 자칫하다간 징역 가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던 신발을 벗고 침대로 다가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저를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그대로 침대로 넘어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목덜미를 꽉 붙잡고서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힘을 줘서 손을 풀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너무 힘을 꽉 줘서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힘을 세게 주면 당연히 풀 수는 있었죠. 하지만 힘을 너무 세게 줘서 뿌리치다가 멍이 되거나 다쳐서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날까봐 최대한 조심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날 친구랑 각 2병 가까이 마셨고 여자분들이 와서도 각 2병 이상씩 마신 것 같으니까 사실 4병 정도를 무리하게 마셔서 이미 제 정신 상태도 말이 아니었었죠. 오죽했으면 방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해서 그냥 바로 뻗어서 잠이나 자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한참 잘 마실 때 제 주량은 4병 정도는 됐지만 너무 오랜만에 마시는 바람에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겨있는 채로 술 좀 깨보시라고 왜 이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풀길래 놓아주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제게 달려들더군요. 거기서 저는 이미 정신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온전했으면 거부하고 그 길로 나갔을 텐데 술도 취했고 그 여자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떠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 그 여자도 잠이 깨버리더군요.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도 큰일인데 제 안에 친한 친구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정말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는 술이 다 깼는지 쿨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내에게는 기밀로 하자고 했고 솔직히 자신은 어제 술에 취해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실수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호감은 있었던 상태였고 술을 마시다 보니 조금씩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 만나는 거 어떠냐고 했고 자기는 비밀로 만나면 괜찮을 거 같은데 하면서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가 대시를 하니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 너무 잘 알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 그렇게 같이 밤을 보내고 나서 도도하게 거절하면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서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호감이 가서 그러고 싶긴 한데 조금만 더 생각을 갖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생각하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생각은 복잡한데 제 행동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코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또 다시 만남을 갖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슨 마법에 걸린 것 마냥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내의 친구와 그렇게 연인처럼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예정대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속으로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고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조심히 잘 다녀왔냐고 했고 아내는 이틀 동안 별일 없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찔려서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 집에서 푹 쉬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의 잘못된 짓들은 무사히 넘어갔고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그때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내 친구와는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5번 정도를 더 만났고요. 예상하시다시피 연인처럼 지내고 있고 사실상 저희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유조차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도저히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이 만남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헌팅을 한 제 친구는 그때 그 여자와 아직까지도 썸을 타면서 만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슬슬 고백을 해볼까 하더군요.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아무런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저는 그 사고를 쳤는데 이혼인 제 친구는 아직 스킨십조차 하지 않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겉으로만 보면 저와 아내 친구 둘이서만 눈이 맞아서 이런 만남을 갖고 있는 거겠죠.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고 걱정이 됩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면 용서를 해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제 아내의 평소 생각과 행실을 보면 절대 용서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 걸 좋아할 여자는 없을 뿐더러 제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그런 걸 혐오하는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아내의 어릴 적 동창 친구 중 불륜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거의 평생지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 사람과는 만날 가치가 없다면서 상욕을 해대며 그 친구와는 손절을 하더라고요. 평생 만나오던 친구인데도 사람 취급 안 하고 내치는 성격인데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말해준다는 건 저는 제 아내와 이혼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겠죠. 차라리 아내의 친구와 연락을 평생 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겠는데 복수심에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매일같이 걱정은 하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친구랑 만나면 또 아내 생각은 조금은 잊혀져 버리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욕먹을 거 뻔히 알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올리게 된 건 그만큼이나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해결책이 될 만한 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되었고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고 떠나버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기도 했고 이제는 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살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여자였고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항상 남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에 제가 반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학과였고 그룹으로 과제가 있어서 같이 실습을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불우한 환경을 직접 겪어서 그런 건지 하루 종일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니 결국에는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가엽고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한참을 고백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빨리 가려는 계획이었고 심지어 이때 날짜도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밖에 자유롭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고백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놈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기적인 걸 알면서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 걸 상상만 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수없이 고민하던 와중에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 날 평소에 술이 약하던 저는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과 여자친구의 집이 버스 2정거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저는 그런 우연을 보고 이건 정말 신이 내린 인연이구나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줍음이 많던 저는 여자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하였고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제가 가는 길에 택시를 내려준다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흔쾌히 고맙다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한참 가던 중 여자친구는 술 기운 때문인지 잠깐 사이에 금방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심장이 폭발하듯이 두근거렸고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살짝 손끝만 닿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니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저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가 났던 건지 저는 돌아서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계산을 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갑자기 왜 내리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서 저는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집이 근처니까 운동 삼아서 조금 걸어서 가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싱긋 웃으면서 나도 속이 더부룩한데 같이 산책이나 할까? 라며 먼저 물어봐 주더군요. 그렇게 30분가량을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멈칫 놀라더니 싫은 기색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한참 두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3개월 뒤에는 군대를 가야 해서 망설였다고 했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못된 짓인 거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라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군대야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오랫동안 만나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럼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수줍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캠퍼스 커플로 공개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학교 내에서는 공식적인 1호 커플이 되었었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와 거의 하루 종일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이 다른 시간만 제외하고는 항상 만났고 집도 근처라서 같이 몇 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집에 데려다 주고는 했죠. 그리고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여자친구의 어머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인사도 드렸고 점심으로 같이 식사도 몇 번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왜 이리 순식간인지 3달이라는 짧은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었네요.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 강원도 춘천까지 함께 가주었고 저희 부모님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자친구의 반응이 별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해서 내심 서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입구에서 들어서기 전에 여자친구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마음에 걸려 할까 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를 써준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정말 한동안은 환장하겠다 싶을 만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지금도 잊지 못할 첫 휴가 때의 시간도 생생하고 매번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를 위해 모든 시간을 제게 쏟아준 여자친구였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알바를 했다면서 제가 돈을 내는 걸 긋고 말리고 항상 선물을 한가득 손에 쥐어주었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얼른 사회생활을 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죠. 그렇게 국방부 시기는 꾸역꾸역 흘러가게 되었고 제가 병장이 되었던 때입니다. 말년 휴가를 2달 남짓 남겨두고서 여자친구와 통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한숨도 못 잤죠. 다음날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곧장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달라서 이상했지만 무슨 일인데 전화가 안 된 거냐고 짜증내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제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약 먹고 잠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했구나 싶어서 갑자기 챙겨주지 못하고 짜증만 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되고 깜짝 놀래서 짜증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플 텐데 약 먹고 쉬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도 한참 뒤에 저녁이 다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은 몸이 좀 괜찮다고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실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지한 여자친구의 말에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몇 달간 갔다 와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미국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녁 조심히 하고 금방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걱정한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편지라도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딘 국방부 시기에는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더욱 더디게 가더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흘러 저는 드디어 전역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전역을 하고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기에 도저히 행복한 기분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편지로 알려준 미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더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제가 전역을 한 걸 당연히 알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의 기쁨보다도 우울한 기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니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버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며칠 동안을 여자친구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두 눈을 의심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갔다던 여자친구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니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뛰어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 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친구는 엄청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울어버리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그녀는 지혜 언니의 쌍둥이 동생이랍니다. 여자친구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줄은 몰랐죠. 저는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제가 소리 질러서 많이 놀랬죠. 제가 죄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당황해하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친구의 어머니셨고 어머님은 보자마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셋이서 함께 여자친구네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그 상황에 여자친구를 찾는 게 예의가 아닌 듯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은 어렵게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경장이 되고 연락이 안 되던 그날 밤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구급차로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릴 때를 제외하고 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머님과 여자친구의 동생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됐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 가져서 타령을 하거나 사고를 칠까 봐서 이 사실을 숨기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자친구의 동생을 시켜서 전화를 받게 했던 거였죠. 여자친구처럼 배려심이 깊은 어머님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도 힘드신 건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다 볼 테니 다음에 다시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어머님과 여자친구 동생의 번호를 제게 적어주시면서 마음 좀 추스르고 궁금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착한 어머님의 마음씨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더 쉴 새 없이 나더라고요. 소중한 딸을 잃어서 마음이 아프신데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에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지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얼핏 알게 되셨기에 저를 걱정은 하셨지만 따로 건들지는 않으셨죠.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더군요. 순간순간 울컥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착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쳤다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겨우 참아냈었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20살에 3개월을 내내 붙어 다녔고 항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2년 가까이 매일 같이 통화를 하고
휴가 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해맑고 예쁜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여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은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찾아갔더니 여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그녀는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그녀와 함께 술집으로 향했죠. 술을 얼마나 마셔댔던 건지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여자친구와 닮은 동생을 보고 착각을 해버린 거였죠.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지혜야 나 진짜 무서운 꿈 꿨다며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그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이게 꿈이었다면 하는 마음과 달리 현실을 깨닫고는 허망함에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동생과는 가끔씩 연락을 했고 한 번씩 만나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너무 그리워해서 여자친구와 닮은 그녀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에게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제 푸념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던 모습 때문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여자친구와 너무 닮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자친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버거웠고 여자친구가 떠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결같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언니에 대한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더 힘들어지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더군요. 자신도 쌍둥이여서 더욱 애정이 갔던 친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날을 잊고부터 몇 달이 지나도 저와 똑같이 매일같이 울면서 지냈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저를 처음 본 그날은 평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네요. 그리고 나서도 저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조금씩은 나아졌던 것 같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대답에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 아픔도 조금씩은 치유가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녀가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갔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마음을 억제하려고 연락도 더 뜸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그녀의 연락도 일부러라도 더 피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일을 함께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연애를 전혀 하지 않는 걸 아셨는지 여자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착한 남자애가 또 있겠냐고 하시면서 더 이상은 기일에 그만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혜도 충분히 하늘에서 고마웠을 거랍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던 건 아쉽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직 젊은 청춘인데 도대체 왜 연애를 하지 않냐며 저를 꼬지지시더군요. 그때 괜찮다고 몇 번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완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지혜 기일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다 큰 남녀들이 집에서만 궁상 떨고 있지 말라면서 둘이 오랜만에 봤을 텐데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면서 내보내시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둘이서 술집에서 술을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도 거의 1년 만에 함께하는 자리라서 서로가 어색했었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점점 술에 취하더니 서로의 속내를 내비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게 왜 그동안 연락도 피하는 것 같이 그러냐며 이제는 자신을 보지 않아도 힘든 게 줄어들어서 필요 없어졌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러면 왜 연락을 그렇게 피한 거냐며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술도 취했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날수록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이 나와버렸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언니한테 미안한 건데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냥 궁상맞게 핑계를 대느니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기억나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일이라서 기억난다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여자친구의 모습보다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갔다고 했죠. 하지만 감히 어떻게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동생과 만날 수가 있겠냐며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서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어색하게 술만 한 잔씩 마시고 있다가 10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니 고심 끝에 대답하듯 그녀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하고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사실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한동안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다네요. 그런데 어제 꿈에서 언니가 나왔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너무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저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녀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 꿈 때문에 언니도 우리가 만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고심 끝에 솔직한 마음을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착한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또 울컥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그렇게 오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지혜의 마음에 절대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녀에게 평생을 바치겠다 마음을 먹었죠. 아마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 그 누구도 저희가 사귄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랑이라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잘 알고 있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버는 돈 10분의 1을 저금하기로 하였고 평생 동안 봉사활동에 그 비용을 보태 쓰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봉사활동도 다 그만뒀었지만 왠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지혜를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지혜의 기일에도 더 이상은 참석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내년 어머님의 생신에는 선물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드려왔지만 동생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이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님의 충격이 가장 크실 걸 잘 알았고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컸었죠. 5년이란 시간 동안 남들처럼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제게 너무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만나지 말고 모두에게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대답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랜만에 만나 뵙는 날, 큰 충격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셋이서 같이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으니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만나오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딸 행동도 다른 걸 보면 뭔가 있다라는 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저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때는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님도 당황했지만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운명이 이런 거라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셨다네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신기한 건 어머님의 꿈에서도 지혜가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저와 그녀의 손을 마주 잡게 해주고는 웃으면서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서 닭살이 다 돋았죠. 아무튼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던 어머님의 반대는 없었고 저와 그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도 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서도 함께 많이 울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아이가 태어날 때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었고 혹시라도 지혜가 우리의 딸로 돌아와 준 게 아닐까란 생각도 하면서 아내와 저는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딸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에게는 영원히 평생 가슴속에 남을 사람은 단 2명일 겁니다. 너무 밝고 착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게 해줬던 지혜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절망적이었던 저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주고 있는 지금의 제 아내 말이죠. 앞으로도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테니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